자, 그 다음에 67페이지 보겠습니다. 용도 지역부터 한번 볼게요. 그 66에 보면요, 용도, 지역, 지구, 구역 이렇게 해서 1절에가 나오죠, 그죠? 1절은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용도, 구역을 비교한 겁니다. 비교한 건데, 이거는 지역, 지구, 구역을 다 알아야 볼 수 있겠죠, 그죠? 그래서 다 배우고 나서 그때 한번 읽어보면 됩니다. 자, 67에 용도, 지역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관리계 1번 타자가 누굽니까? 용도 지역이죠. 그 다음에 지구, 그 다음에 구역, 이렇게 나오죠. 그렇죠? 그래서 용도 지역이 뭔지가 나오는데, 한번 볼게요. 67의 용도 지역이 이제 법 조문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보고, 그 다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이라 하면 토지 이용이나 건물의 용도, 건폐율, 용적률, 모르는 말 계속 나오죠.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토지를 경제적이면서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 정진을 도모하기 위해서 서로 중복되지 않게, 이 키워드입니다. 중복되지 않게 줄작 관리계획으로 결정하는 지역을 말한다. 관리계획으로 결정한다는 말 알고 있죠. 관리계획으로 결정합니다. 입안결정 고시라는 절차를 거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용도지역이라고 한답니다. 2번은 이렇게 나오죠. 이게 이제 법 조문에 있는 용도지역의 개념입니다. 법 조문에서 법 2조 15에서 이야기하는 용도지역의 개념이 세 줄로 되어 있는데 읽어봤어요. 조금 전에. 어떻게? 뭔 말인지 이해가 됩니까? 그죠? 어렵죠? 저도 모르겠어요. 무슨 말인지. 아무리 읽어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2번에서 제가 풀어서 다시 썼어요. 용도지역은 대체로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일반적 용도, 쓰임새죠. 쓰임새 중심으로 구분했습니다. 즉 기본적인 생활권역별로 해서 갈로 안에 도시, 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전지역, 토지에 대한 생활권에 따르는 이용 구분이며 전국적으로 통일성을 가진 수평적이면서도 평면적 이용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호간에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말도 쉬운 말은 아닙니다. 자, 풀어드릴게요. 설명을 들으셔야 돼요. 이거는. 용도 뭐라고 하던가요? 지역이라고 합니다. 이거 배우고 나면 뭐 배울까요? 그렇죠. 이거 배우고 나면 뭐 배우고? 그렇지. 어우, 잘한다. 자, 어떤 말을 공통적으로 쓰고 있어요, 지금? 용도란 말을 쓰고 있죠. 풀면 돼요. 용도란 말이 뭐 한단 말입니까? 용도가 뭐야? 그게 쓴다는 말이 쓴다. 쓰임새입니다. 뭐를 쓴다? 지역을 쓰는 거예요. 그 용도지역은 뭐를 쓰는 거고? 지구를 쓰는 거고. 용도구역은 뭘 쓰는 거고? 구역을 쓰는 거예요. 그죠? 간단한 겁니다. 지역을 쓰는 거예요, 지역을 쓰는 겁니다. 그게 용도지역입니다. 그런데, 쓰임새가 어떤 지역에 있어요, 지역에. 이 지역의 쓰임새는 뭐야? 그 지우는 거죠. 그러면 용도 지역도 쓰는 거고, 용도 지구도 쓰는 거고, 용도 구역도 쓰는 거거든. 지역이나 지구나 구역을 쓴단 말입니다. 근데 쓰임의 목적이 같을까요, 다를까요? 왜 다르겠죠, 그죠? 다르단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요, 우리 대한민국은 크게 법률에 4가지 용도로 대한민국을 나누어요. 특히 관할을 갖다가, 우리 관할 있죠. 서울이든, 안양이든, 인천이든, 관할을 4개의 용도로 나눕니다. 그 4개의 용도가 바로 뭐냐면, 여러분 아시는 건데, 도시지역. 한번 들어보셔야 돼요, 이거. 그 다음에 관리지역. 그 다음에 농림지역.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전지역. 이렇게 크게 몇 개의 용도로 나눈다? 4가지 용도로 나누어서 쓰고 있어요. 근데, 그럼 여기, 우리가 앉아있는 여기도 그죠? 요 4개 중에서 한 개 속해 있는 거 맞습니까? 맞죠?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제 공인중개사 이제 합격하시고 나면 사무실 개업을 할 건데, 가장 많이 떼보는 서류가 2가지가 있거든요. 이제 계약이 성사가 돼서 중개를 할 때 반드시 떼야 되는 서류가 2개입니다. 2개. 반드시 떼야 되는 서류가 2개인데 하나가 바로 뭐냐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어요. 토지를 이용하는데 그죠? 이게 어떤 규제가 붙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나와 있는 서류가 있는데 이게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라는 게 있습니다. 이걸 떼보면
그 토지가 어떤 규제가 붙어 있는지가 쭉 이렇게 나오거든요. 이걸 반드시 떼가지고 설명을 해야 돼요. 설명 의무. 공인중개사가 매수인한테 이걸 설명을 해줘야 됩니다. 또 반드시 떼야 되는 서류가 뭐냐면 등기부 등본을 떼야 돼요. 이거는 뭐 때문에 떼냐면요. 그 토지가 어떤 규제가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떼는 거고요. 이거는 권리관계입니다. 권리관계가 그죠? 진짜 소유자가 누군지, 건재당이 얼마나 설정되어 있는 것인지 하는 등등을 갖다가 그죠? 확인하기 위해서 떼는 겁니다. 이 두 개는 반드시 떼가지고 확인을 한 다음에 중개를 하게 돼 있거든요. 근데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에 떼보면요. 그 토지가 어떤 용도 지역에 속했는지가 나와요. 이걸 봐야 돼. 이거 안 보면 몰라. 몰라. 자, 그러면, 자, 질문 들어갑니다. 지금 여러분들 토지이용 계획 확인서를 뗐어, 안 뗐어요, 지금? 지금 현재? 안 떼봤죠? 그죠? 그럼 우리 학원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 학원이 이 4개의 용도 지역 중에 하나에 속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왜? 대한민국은 이렇게 다 나눠져 있다고 했기 때문에. 어디든지. 독도도 이 중에 한 개 있어요. 한 개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에 속해 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질문. 우리 학원은 이 4개 중에서 어디에 속해 있을까? 예? 어떻게 알았어요? 토지용계획에서 안 떼봤잖아. 그 도시인지 어떻게 알았어? 독도는 어디일까? 독도? 그렇죠. 독도 토지용계획에서 떼봤어, 안 떼봤어? 안 떼봤죠. 근데 어떻게 알았어요? 자연환경 본 적이 어떻게 알았어요, 독도가? 느낌으로. 야, 이 느낌이 타고난 거예요. 공부적으로 타고났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토지 이용 계획 확인서를 떼야지 알 수 있는데 이걸 안 뗐거든요. 그런데도 이걸 안단 말이야. 이 신기한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라고 했을 때, 이 용도 쓰임의 목적이 우리한테 체도가 돼 있어요. 그래요. 용도 지역에서 쓰임은요, 어떻게 쓰기 위해서 분류했냐면요, 이걸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각각에 맞는 생활권으로 쓰기 위해서 분류한 거예요. 그래서 용도 지역은 책에 지금 너무 어렵게 써놓은 거예요. 그죠? 건폐율 용적률을 규제하고 토지를 경제적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공공복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써놨는데 이거 실대없는 말 써놨고, 그죠? 이거예요, 이거. 키워드는 생활권입니다. 그래서 용도 지역은요, 토지를 각각에 맞는 생활권의 용도로 막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나눈 거예요, 나눈 거. 그죠? 그러니까 그 토지가 그 용도대로 쓰인다, 안 쓰인다? 쓰이는데, 용도 지역에서 쓰임은 어떤 용도로 쓰기 위해서? 생활권으로. 그럼 용도지구 쓰이면 생활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습니까? 알겠지. 용도 구역에 쓰임도 생활권이겠습니까? 그건 아니겠습니까? 아니겠지. 그러니까 용도 지역, 지구, 구역의 용도, 즉 쓰임이 목적이 똑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겁니다. 근데 용도 지역에서 일단 쓰임은 뭐로 여러분들이 체크하셔야 한다? 생활권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용도 지역 핵심이 생활권입니다. 여기가 어떤 용도 지역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말이 여기가 어떤 생활권입니까? 라는 질문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우리 학원도 이 4개의 용도 지역 중에 한 개 속해 있는데 어떤 용도 지역입니까? 즉 우리 학원도 이 4개의 생활권 중에서 하나에 속해 있는데 어떤 생활권입니까? 라는 질문과 똑같은 말이라니까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도시랬다니까요. 왜 도시인데? 라고 물어보니까 여러분들이 몰라, 학원 오다 보니까 도시 딱 보니까 도시 아이가. 독도는 안 가봤는데 티 보니까 그거 딱 자연환경 본 적이 있다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맞아요. 그게 맞다니까. 그게 뭐냐면, 뭐 때문에 그걸 맞추냐면, 이것 때문에 맞춘다. 생활권. 그죠? 그래서, 하나의 토지는 몇 개의 생활권을 형성한다? 한 개. 1토지 1생활권이에요. 그래서 용도지역 상호간에는 중복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논리구조를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외우시지 마시고, 용도지역 중복이 안 되는 건 시험에 잘 내거든요. 이거는 잘 내는데 외우지 마시고, 용도지역은 뭐 중심 분류더라? 생활권. 그래서 1토지 몇 생활권? 1생활권. 그러니까 어떤 토지가 도시지역이면서 농림지역, 어떤 토지가 농림이면서 도시, 농림이면서 자연환경 보전, 이런 토지는 있다, 없다?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생활권을 형성하기 때문에 중복할 수 없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4용도 지역으로 크게 나누고요. 이걸 다시 9가지 지역으로 이걸 세분하는데, 도시가 다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으로 분류를 합니다. 이걸 줄여가 주상공록이라고 불러요. 관리지역이 계획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그 다음에 보전관리지역, 이렇게 해서 3개로 분류합니다. 이런 몇 개는 9개 나와요. 해볼게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래서 이걸 4용도 구지역이 되려 부르고, 이거, 여러분, 여기 앉아 계신 분들 대부분이 처음 하시는 분들인데 무조건 외워야 됩니다, 이거. 제가 뭐 외워라 소리 안 하기로 유명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용도지역은요, 무조건 외우셔야 돼요. 무조건. 다음 주까지. 그래서 다음 주 수업할 때는 앞에 제가 서가지고 용도지역 외워보세요. 그래가지고 암기된 분들만 입실하고 나머지는 빠꾸 집으로 돌려보내겠습니다. 진짜 중요한 겁니다. 꼭 암기하셔야 돼요. 그래서 영어를 배우려면 뭐부터 배워야 돼요? 알파벳 모르는데 영어를 어떻게 하노? 마찬가지로 이거는 공법에서 그냥 글자입니다. 글자. 기역, 니은, 디귿 이랑 똑같아요. 한글하고 똑같습니다. 공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거고, 이거 모르면 시험에 출제 여부를 떠나서 이거 모르면 수업 자체를 못 들어요. 그러니까 꼭 암기를 해 두셔야 됩니다. 자, 도시는 다시 주상공록,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로 나눠진다고 했는데, 자, 우리 학원도 그러면 4개 중에서 1개에 속해 있겠네요. 그죠? 그럼 4개 중에서 1개인데 어디 있어요? 상업지역이죠. 왜? 이러니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학원 근처에 보니까 상업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형성이 되어 있거든요. 백화점도 있고 시청도 있고 등등이 있거든. 그죠? 여러분 수업 마치면 어디로 돌아갑니까? 집으로? 네, 어디로? 그렇죠. 주거지역이죠. 여러분 집이 왜 주거지역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주거지역에 맞는 생활권이 형성되어 있거든. 근데 예를 들어서 우리 집 옆에 나이트클럽이 있네, 모텔이 있네, 공장이 있네, 논밭이 있네 라고 하면 여기 어딘지 이야기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잖아. 주거지라고 말씀 못 하잖아. 이래 돼 있으면. 그죠? 근데 우리 집 옆에 보니까 주거지역에 맞는 딱 건물들이 건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죠? 동사무소 있고 등등들이 딱 들어와 있다는 이야기지.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라고 말씀하신다? 주거지역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형태로 돼 있어요. 그러면 주거지역이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겠죠. 그죠? 그래서 뭐에 맞는 생활권이? 주거지역에 맞는 뭐가? 생활권이 형성됐어요. 자연스럽게 형성이 됐겠습니까? 규제를 받으면서 형성이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규제를 받으면서 형성이 되는 건데, 자, 질문. 주거지역에 맞게끔, 내지는 상업지역에 맞게끔, 주변 지역이 건생도 있고, 학교도 있고, 그죠? 그 다음에, 동사무소도 있고, 하는 등등으로 주거지역에 맞게끔 이런 것들이 형성돼 있으니까 주거지역인 겁니까? 주거지역이기 때문에 이것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렇지. 주거지역이니까 이런 건물들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나대지가 있는데 제가 이 나대지를 소유하고 있거든요. 자, 여기에다가 예를 들어서 모텔을 지으려고 하는 거야. 그죠? 그럼 할 수가 있어, 없어? 없어요. 내 토지임에도 불구하고 이걸 못 한다고요. 왜? 주거지역에 배치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건물 허용을 해준다, 안 해준다? 안 해준다. 라고 어디에 나온다? 네? 우리 책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바로 그거야. 우리가 뭘 배우는 거냐면 그걸 배운다고. 그래서, 이거 들으죠. 이래서, 내가 찾아온다니까요. 내가 모텔을 지을 건데, 내 자본이 한 50억 정도가 있는데, 그죠? 그런 토지를 사고 싶습니다라고 이야기해야 안 해? 하죠? 그러면 모텔을 지을 수 있는 토지를 뭘 해야 돼? 중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모텔을 하고 싶다고 했는데, 그죠? 와, 여기 죽이는데요? 라고 하면서 이걸 중개하면 중개사고가 난다고. 그러니까 공인중개사의 완전 출발점을 지금 배우는 거예요. 완전 출발점.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뭘 하는데 내가 식당을 하고 싶거든요 라고 했거든. 그럼 식당을 할 수 있는 토지를 뭐 해야 돼? 중개를 해야 되고 거기에 어떤 규제가 붙어 있는지를 알고서 거기에 맞는 토지를 뭐 해야 돼요? 권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중개사가 할 첫 번째 역할이에요. 첫 번째 역할. 그죠? 그럼 그런 토지를 보여준 다음에 두 번째는 뭘 해야 되고 토지를 보고 그 사람이 마음에 들어야 되겠지. 그 다음에 뭘 해야 돼요? 가격 절충을 해야 되겠지. 매도는 얼마 받고 싶고 매수는 얼마 받고 싶다. 그죠? 그 절충을 하고 그러고 나서 뭐가 되는 거예요? 계약이 성사가 되는 거예요. 그게. 첫 출발은 뭐냐면 택도인 토지를 소개시켜가지고 규제가 붙어 있는데 그 규제가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걸 소개시켜주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공법을 배우는 목적이 뭐냐면 중개사가 그런 각종의 규제들이 지금 우리 눈에는 안 보이는데 각종 규제들이 지금 이미 붙어 있단 말입니다. 그 규제들을 갖다가 읽고 해석하는 능력을 키우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나중에 이런 것들이 체도가 되면, 그죠? 토지용 계획서를 굳이 안 떼고도 거기에 어떤 규제가 붙어 있고 하는 등등을 갖다가 자연스럽게 그 동네에서는 파악을 하게 돼 있고, 그거 가지고 이제 여러분들이 중개를 하게 돼 있단 말입니다. 이게 첫 출발입니다. 그래서 뭘 통해서 이런 걸 판단하냐면 행위제한이에요, 행위제한. 규제. 그래서 우리가 배우는 게 규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각각에 맞는 생활권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자연스럽게 되는 게 아니고 규제를 통해서 형성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사용도 구지역이 뭐로? 생활권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래서 정리합니다. 용도지역이란 것은요, 용도지역이란 것은 토지를, 관내인 토지 전부를 대상으로 해서 뭐를 중심에 놓고? 생활권을 중심에 놓고 각각에 맞는 생활권으로 막기 위해서, 쓰기 위해서 토지를 뭐 했다? 분류를 했다. 자, 그래서 법률에서는 어떻게 분류했다고요? 사용도 구지역으로 분류를 했습니다. 그래서 도시는 어디로 나눠진다고요?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관리지역은 어떻게 나눠집니까?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그리고 농림과 자연환경 보전입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사용도 구지라고 해놨지만은 글자를 보니까 의미가 나와야 안 나요? 나오죠? 의미가 나오죠? 주거지역은 뭐 굳이 설명 안 해도 여러분들 뭐, 그죠? 상업지역도 굳이 설명 안 해도 뭐, 공업지역도, 녹지지역, 계획관리는? 이게 안 되죠. 계획관리는 지금 글자가 정보를 줍니까? 안 줍니까? 안 주죠. 생산관리 줘? 안 줘? 보전관리 안 주죠. 그래서 수험생들이 제일 어려운 게 세 개입니다.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 계획관리에서 어쩌는 저쩌니 말로 나오고 생산관리에서 어쩌는 저쩌니 말 계속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글자가 머릿속에 들어오면서 개념이 파악이 돼가지고 읽혀져야 되는데 한참 있다가 이게 전달되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문장이 잘 안 읽혀져요. 그래서 이거 완벽하게 이해하셔야 돼요. 농림이나 자연환경 보전지역도 글자가 개념을 줘야 안 줘요? 주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글자의 개념이 맞거든요. 근데 계획관리, 생산관리, 보전관리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이거 뭐 관리하는 거가 계획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생산적으로 관리하나? 관리하는데 뭐 보전하나? 이래서 이 글자가 정보를 안 줍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설명을 제가 좀 해야 됩니다. 제가 필요한 거는요, 주거지역이나 상업지역을 개념을 전달하기 위해서 저는 필요 없어요. 그건 여러분 혼자서 봐도 충분해요. 충분하고 독학으로 충분한 겁니다. 근데 독학으로 안 되는 게 요 세 개입니다. 좀 이따 설명드릴게요. 자, 그 전에 먼저 사용도 구지역이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하고 얼마나 다른지, 얼마나 같은지 그것부터 먼저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68대로 합니다. 도시지역부터 볼게요. 인구와 산업이 밀집이 되어 있거나 그 밀집이 예상돼서 당해 지역에 대해서 체계적 개발, 정비, 관리, 보존이 필요한 지역을 우리가 도시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도시 개념과 별반 차이가 없을 겁니다, 아마. 자, 주거지역. 거주의 안정과 건전한 생활환경 보호를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주거지역이라고 하는데 별반 다르지 않죠? 그 다음에 상업지역. 사업 그 밖에 업무 편익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데를 말한답니다.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죠? 그 다음 69페이지 보고 있습니다, 지금. 3번에 양가로 3번에 공업지역입니다. 공업 편익 정진을 위해서 필요한 지역을 말한답니다. 이것도 별반 다르지 않죠? 녹지. 자연환경, 농지, 산림, 그 다음에 보건, 위생이나 보안과 도시 확산을 막기 위해서 녹지 보전이 필요한 지역을 뭐라 그런다? 녹지라고 그런답니다. 이것도 뭐 여러분 알고 있는 개념과 별반 다르지는 않을 겁니다, 아마. 자, 관리지역 일단 보류. 70으로 넘어갑니다. 농림 나오죠? 농림은 도시에 속하지 않는 농지법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로서 농림업진흥이나 보존, 산림보존에서 필요한 지역을 농림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하고 똑같습니까? 약간 다릅니까? 똑같죠? 똑같은데 뭐도 농림에 속해 있다? 그죠? 보존산지, 산지관리법에 따른 보존산지도 농림에 속해 있어요. 그러니까 보통 농림이라면 그죠? 벼가 심어져 있고 고구마가 있으면 농림이라고 생각하는데 벼가 심어져 있고 고구마가 있으면 당연히 농림이고 뭐도 포함된다? 산도 농림이에요. 산도.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넓은 토지는 사용도지역 중에서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에서 토지 면적이 제일 넓은 데가 어디겠습니까? 농림이에요, 농림. 그죠? 그 다음에 자연환경 보존지역 보세요.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6개를 보존하고 1개를 보호 육성합니다. 자연환경, 수자원, 해안 생태계, 상수원, 문화재는 뭐하고? 보존하고. 수산자원은 뭡니까? 보호 육성합니다. 됐죠? 그래서 뭐 여러분들 알고 있는 개념과 별반 다르지 않을 겁니다, 아마. 자, 이 정도입니다. 그래서 자연환경 보존지역까지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시험은
쓰라가 아니고 골라내는 시험이거든요. 시험에 뭐 이렇게 쉬운 개념을 출제하겠습니까만은 출제가 된다 하더라도 이건 아무